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3회 기본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3회는 2019년 상시 2회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2021년 출제 기준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기본 작업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은 고급 필터와 조건 무사식이 항상 고정적으로 나온다 그랬고요. 그리고 보호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기본 작업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데, 자, 이 문제는 기본 작업이라는 시트 하나 안에 문제 3개가 같이 들어와 있죠. 보이죠? 자, 각각 고급 필터, 조건 무사식,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련된 문제가 5점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은 무조건 조건이라고 쓰고요. 그 아래쪽에 해당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고요. 조건을 어디부터 넣자 그랬습니까? A40부터 넣자 그랬어요. 그러면 A열의 40에 여러분들이 제목에 해당되는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자리 제목 밑에 뭘 하자 그랬냐면, 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범위에서, 데이터 범위에서 등록일의 연도가 2018년도이고, 자, 등록일이라는 게 날짜 데이터거든요. 이 날짜 데이터에서 2018년이라는 연도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 조건이 여러 개인데 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AND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연도가 2018년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고. 그 다음에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보이죠? 3월 또는 4월의 이 학점 데이터 자체가 3.5 이상이라는 말은 3월 데이터도 3.5 이상이고 또는 4월도 3.5 이상이고,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화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될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에 이고, 이 전체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AND 안에 조건 2개인데 두 번째 조건은 또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화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조건 자체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조건을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면 AND 안에 나머지가 들어온다라는 거 기억을 딱 하고요. 자, A41셀에 equal AND부터 들어가겠습니다. AND 손으로 써도 되고요. 손으로 쓰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마법사 수식 입력줄 앞에 fx 함수 삽입을 눌러서 마법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그랬죠. 첫 번째 조건, 등록일의 연도를 뽑아야 되죠. 이어가 들어가 줘야 되죠. 얘도 손으로 써도 돼요. 굳이 마법사 안 들어가도 됩니다.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돼요. 이어 연도를 추출할 건데 어디에서 추출한다 그랬습니까? 등록일 데이터의 첫 번째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고급 필터에서 한 칸은 상대 참조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AND로 들어와서요. 얘가 연도를 뽑았는데 얘가 누구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2018년도하고 같다 그랬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은 3월이 3.5 이상 또는 4월이 3.5 이상이니까 오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손으로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화를 찾아서 자, 찾았을 때 안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함수 범주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찾아내는 걸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저런 경우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5와 첫 번째 3월 데이터가 3월 데이터의 첫 번째가 얘죠. 얼마 이상이라 그랬어요? 3.5 이상이라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 3.5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4월 데이터의 첫 번째가 똑같이 크거나 같다 3.5예요. AND로 들어오면 자,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둘 다 맞으면 true가 나올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라도 틀렸다 그러면 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건 자리에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본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 결과를 A43부터 표시하자 그랬거든요. 자, 전체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전체 데이터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고요.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로 갑니다. 여기서 반짝이는 거 맞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이죠? 나는 분명히 여기까지 범위 설정했는데 반짝이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범위가 잘못된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목록 범위를 지우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저거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간혹 있어요.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두 개예요. 복사 위치는 A에 43부터 하자 그랬습니다. 확인. 결과가 이만큼 나타나겠다라는 뜻이죠. 보이죠? 그럼 1번 고급 필터는 끝이 나겠죠. 하나 할 때마다 저장 버튼 누른다 그랬습니다. 자, 2번 기본 작업 시트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함수를 쓸 때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쓰는 게 나는 힘들어요. 가로가 어디다 끼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빈칸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함수를 넣고요. 그걸 잘라서 조건부 서식에 붙여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은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강생 코드에 네 번째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죠. 그죠? 네 번째 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4라 그랬어요. 4이고니까 AND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조건 학점 평균이 3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범위를 보세요. A4에서 H38이죠. 여기서부터 범위가 들어가요. 그 말은 제목이 빠졌어요. 그 상태에서 행 전체, 행이라는 건 가로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 전체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건데 수식을 이용하자라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수강생 코드가 C4예요. 다음 거는 C5, 6 변하죠. 변하는데 C10은 고정돼 있죠. 그래서 얘는 열 고정이 돼야 돼요.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점이 H4, 다음이 H5, 6. 4, 5, 6은 변하는데 H는 고정이죠. 열 고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조건부 서식이 행전체라고 되어 있으면 열 고정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혼합 참조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한 칸을 선택할 때는 상대 참조는 안 합니다. 열 고정 또는 행 고정을 기준으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자, 네 번째 글자를 하나 뽑기 위해서 미드가 들어가고요. 조건이 두 개니까 AND가 들어가겠죠. AND 안에 미드가 들어갑니다. 그럼 빈칸 아무 때나 한 칸을 선택해 놓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세요. AND부터 AND 마법사를 띄워놓고요. 자, 첫 번째 조건 네 번째 글자를 뽑아야 돼요. 미드가 필요하겠죠. 자, 미드 함수를 추가를 해서 수강생 코드에 자, 첫 번째 수강생 코드 데이터 C4번지를 선택하는데 열 고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F4를 눌러서 $C4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몇 번째 글자를 뽑으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글자를 뽑는다라는 말은 네 번째에서 글자 한 개를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 글자 한 개를 뽑으니까 얘가 뽑혀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AND로 돌아와서요. 자, 이게 뭐하고 같으냐 물어야 됩니까? 4이고 4하고 같다라고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신경을 써야 될 거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문자를 추출하는 문자 함수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4라고 하면 안 돼요. 4하고 같으냐? 그러면 그 4라도 기본적으로 4가 안 나와요. 폴스라고 뜹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 미드 함수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뽑은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에요. 다운표 앞뒤로 보이죠? 문자예요. 그래서 4하고 같으냐라고 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문자 4하고 같으냐라고 물어야 돼요.
요걸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인 경우에 문자에서 뽑았기 때문에 결과를 문자냐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 신경을 쓰세요. 자, 두 번째, 학점 평균이 이 자리죠. 역시 열 고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3 이상이라 그랬어요. 크거 나갔다 3.0 또는 3이라고 써도 돼요.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해 놓고요. 요걸 수식 입력줄에서 잘라내세요. 잘라내고요. 엔터. 없애놓고요. 자, 범위를 잡겠습니다. A4에서 H38, A4에서 H38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습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선택해 놓고요. 수식 자리에다가 잘라낸 걸 붙이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쭉 쓰는 게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빈칸에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 넣어도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은 표준 파랑 하자 그랬습니다. 서식에서 굵은 기울인 꼴, 표준색 파랑. 확인했을 때 보이죠? 4이면서 학점 평균이 3 이상인 것들.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쉬워요 하는 사람들은 조건부 서식에서 바로 손으로 쓰면 될 거고요. 힘들어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빈칸에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고요. 잘라서 조건부 서식에 붙여도 되는데 열 고정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했으면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은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 페이지 설정 여기 자세히 버튼 눌러서 요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뭘 하자 그랬냐면 페이지가 가로 방향이고 가운데 출력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의 용지 방향이 가로 방향 아니 요거는 용지 방향하고 관계가 없네요. 여백에서 페이지가 가로의 가운데 맞춤을 하자 그 말입니다. 페이지가 가로의 가운데 맞춤, 세로는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가로 방향의 가운데 맞춤하자는 뜻이고요. 두 번째, 매 페이지 왼쪽 위에 시트 이름이 표시될 수 있는 머리글. 자, 머리글 바닥글이죠. 머리글 바닥글인데 머리글 편집에서 왼쪽 구역에 시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위에 보이죠? 번호가 있고요. 날짜 시간이 있고요. 시트 이름이라는 걸 찾으세요. 시트 이름 탭이라고 들어옵니다. 자, 머리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는 오른쪽 아래라 그랬습니다. 바닥글은 아래인데 오른쪽이죠. 뭐 하자 그랬냐면 화면상에서 자, 문제가 안 보이니까 잠깐 당겨놓고 보겠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와서요.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의 오른쪽에는 그냥 페이지 번호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인쇄 영역을 설정하자 그랬어요. 인쇄 영역은 시트입니다. 인쇄 영역에 A3부터 H38까지. 자, A3부터 H에 38까지.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하고요. 3행이 반복되도록, 반복행이죠. 3행이 반복되도록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확인. 설정이 끝났죠. 그럼 하고 난 다음에는 파일에 인쇄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화면상에서 맞게 나타나는지 눈으로 여기서 확인을 해도 되고요. 페이지 설정에서 작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밑에 인쇄 미리 보기 보이죠? 이거를 눌러서 실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작업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과 페이지 레이아웃을 확인했습니다. 자, 기본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